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는 킹스맨 시간,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도 있었는데요. 또 이에 함께 보수 일간지하고 신년 인터뷰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단독 인터뷰다라고 네. 하는 것에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됐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불만이 있는 기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독 인터뷰 자체는 대통령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새해 벽두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런 여론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에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인터뷰도 실렸었는데 취임 후 첫 국내 언론 인터뷰이기 때문에 언론사 선정 기준이 뭔지 공개돼야 한다라고 선정 하는 기준을 그렇게 밝힌 기자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공동 인터뷰도 아니고 가장 정권 친화적인 언론을 데리고 2시간 인터뷰를 나눈다는 것은 아픈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많은 얘기가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2시간 가량 진행됐던 것 같은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인터뷰 진행됐고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왔네요. 네, 사실 뭐 여기서 다뤄진 주제 자체는 네.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추가적으로 보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문제는 선거제도 개편인 네.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던 찰나에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정치권 논의를 가속화시킨 효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자리에서 들을 수 없는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나오는 지적은 이것도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한 네. 기자가 밝힌 내용인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관련해서 구체적인 접근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기득권 주체로 주로 대통령이 노조만 지목을 하는데 재벌 대기업 문제나 원하청 다단계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그러니까 단독 인터뷰가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또 계속 지적이 나온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특정 신문사, 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하고 단독으로 인터뷰했던 부분,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그렇게 좀 좋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기사가 좀 작성되고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되면 현재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되고 있고 신년 기자회견 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대통령실 청사 1층에 가벽이 설치돼서 그렇죠. 언론과 대통령실 간의 장벽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특정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할 수 있죠, 당연히. 권한인데 근데 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 언론을 돌아가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의구심이 한편으로 있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기사가 나온다기보다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라든지 입장 발표를 하면 그게 기사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받아쓰기 저널리즘에 네. 가깝죠.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을 또 받았어야 되는 이 정도 수준인 네. 것인데 새해 들어서는 이제 좀 더 원활하고 다채로운 방식의 소통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하고도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뭐 3.1절이나 8.15 같은 국경절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단독 하지 말고 네. 공동 기자회견 하는 게 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방식을 네. 섞어서 진행을 하면 같이 해도 될 되는데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왕이면은 새해면은 공동 기자회견이 더 낫지 않느냐 중요한 모멘텀일 때는 그렇죠. 그런 지적도 한편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뭐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네. 생각을 해보면 그때 실언 논란들이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보통 단독 인터뷰 때는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칼질도 하고 네네. 편집도 하는데 공동 인터뷰를 하면 이게 네. 거의 다 나가고 많은 기자들이 많은 언론사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리고 본인도 마음이 더 좀 편하고 정리가 그렇죠. 돼서 더 예. 잘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막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단독 인터뷰가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점을 살리고 활용해도 되는데 근데 다만 다른 언론들과 여럿이 만나는 자리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주 1회는 네. 기자들을 만나겠다라고 공약도 했었거든요. 그럼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접촉면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부 요인 또 각계 인사들하고 신년 인사회가 열렸는데요. 민주당은 안 왔습니다. 네. 민주당은 부산 경남 쪽으로 내려갔는데 새해 첫 일정인데 각자의 길을 지금 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이메일로 12월 22일에 통보가 와서 예. 근데 빨리 회신을 달라고 해서 회신 또 못 줬고 또 일정이 이재명 대표 부산 경남 일정이 겹쳐가지고 신년 인사회 참석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과 민주당 각각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상식적으로는 이메일 통보에 답이 없다고 해서 그냥 불참 의사를 밝힌 거에 대해서 재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참석해 주실 수 없는가? 그렇죠. 라고 타진했을 당 가능성이 대표가 못 있는데 나오면 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대통령실이 이것을 했는지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대표 일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참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정진석 위원장이 아니라 정진석 위원장 일정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갈 수는 없었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조선일보 인터뷰 중에 한국하고 우리 미국하고 네네.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신년 인터뷰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보도가 하나 나왔네요. 아, 네. 속보로 나왔는데 예.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윤 대통령 아까 저희가 언급을 했던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네.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핵을 공동 연습한다. 네네. 그러니까 핵은 소유는 미국의 것이지만 이것을 공동으로 운용하고 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전술핵 연습을 같은 얘기네요. 예, 그런 걸 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네.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휴가를 마치고 어허. 백악관에 복귀하는 길에 언론으로부터 한국과의 합동 핵 훈련을 논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니라고요. 너 이랬어요? 네, 그런 어. 속보가 나갔습니다. 글쎄요.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하고 지금 신년 인사에 못했던 부분 김의겸 의원 3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신년회에는 야당으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정의당한테는 뭐가 전화가 온 겁니까? 아니면 이메일 온 겁니까? 이거는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정의당에서는 참석을 했고 네. 민주당에서 불참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야당 대표로서는 참석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되었던 것은 윤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거든요. 어떤 선물을 한 겁니까? 예, 책을 선물했는데 아. 얼마 전에 타계한 고 조세희 소설가 아하. 예, 대표작이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줄여서 이 난쏘공. 난쏘공이라고 많이 네, 얘기했는데요. 이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또 뭐 편지도 손편지를 또 적어서 보냈다고 하던데요. 네, 편지에서는 민주적 제도를 통해 선출된 국가 수반에게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이를 위한 적극적 소통은 가장 중요한 소임일 것이다. 네. 라는 그런 말이 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유한 내 나라의 정부가 밥을 먹여주지는 못할지언정 있는 밥그릇도 발로 차는 정부로 여겨지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쏘공이라는 작품은 물론 현재하고는 좀 다른 시대에 소위 개발 독재 시대에 나왔던 작품인데 도시 빈민의 참혹한 현실을 아름답게 그려냈던 소설이죠. 네. 예, 그 소설을 전달한 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정치인이 되시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로 풀이가 됩니다. 대통령이 이걸 받고 이 책 좋아합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말한 것처럼 도시 빈민, 저임금 노동자 이것을 다룬 난쏘공 책 주제하고 또 문제의식을 보면 뭔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하고 이게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노동시간 유연화 같은 경우는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거나 조장할 수 있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뭐 임금 갈취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 유연화하는 한편으로 또 다른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정책 중에서 주 5인 미만 사업장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다소 진보적인 방안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덕수 총리 소식입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분향소 방문 이후에 다시 그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새벽 첫 차를 탔네요. 그렇습니다. 상계동에서 강남역 구간을 운행하는 146번 시내버스를 버스를 탔는데요. 탔습니까? 네, 새벽 만원 버스로 불리는 버스입니다. 주로 강북 주택가에서 타서 강남 예.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특히 이 시간대 새벽 시간대 타시는 분들은 청소나 경비 일을 하시는 아하.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강남 아파트나 이런 데 경비하시는 뭐 네. 오피스텔 이런 데 경비하시는 분 또 청소하시는 분이라는데 시민들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뭐 일단 한덕수 총리는 애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런 자리에 나가면.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빌딩 청소를 사무실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마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첫 차 시간을 10분, 15분만 당겨줘도 한결 낫겠다 이런 요청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근데 한 총리가 이걸 듣고 안 그래도 첫 차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저께 오세훈 서울시장과 논의를 한 터였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거의 해결 가능하다. 4시 5분에서 3시 50분으로 15분 첫 차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벌써 반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와. 정도는 이게 사전에 아하. 서울시하고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또 판단해서 현장에 나온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또 한 총리 이거 뭐 쇼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노회찬 전 의원 유명하잖아요. 6411번 버스 그거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6411번 버스는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탄 146번 버스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요. 예. 노회찬 전 의원이 예전에 그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된 계층을 얘기하면서 거론했던 버스인데 근데 정의당에서 왜 비판을 했냐면 노동자가 빨리 일해서 많이 일하는 사회 자체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차 시간을 앞당겨서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것은 총리의 미담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정의당의 김희서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에 지금 규제 해제 방안 검토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도 규제 해제를 어느 정도는 시행을 했었는데요. 예. 이게 세 차례 규제 지역을 해제를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5곳은 족쇄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저 풀므로써 네. 규제를 해제해서 건설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 현상에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뚜렷한 방안입니다. 자, 이와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가감하게 풀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앞세워서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금융의 완화라든지 규제의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자, 보면 집값 하락도 있고 건설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잖아요. 이 경제 위기라고 봐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모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예.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제 완화라든지 또 금융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왔는데 올해 새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런 방안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역시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투기 지역 관련돼서 그 해제 조치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게 1월 중에 정부가 대응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해 11월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네. 동시에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조만간에 1월 중으로 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KTV 국정대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이 방청객 질문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게 좀 떼서 들어보면 예. 민감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걸 살펴보면 이제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다. 음흠.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정부 역할을 그래도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래도 부동산 얘기할 때 좀 유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집값 자체가 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또 네. 좀 전임 정부 때도 왜 김현미 전 예. 장관이 예. 이거 아파트 주택을 빵처럼 찍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 때문에 난리가 사실 그 말 났었죠. 자체도 공급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였는데도 예. 굉장히 또 시중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이 부동산 관련 언급에서는 조금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 소식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고강도 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28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등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은 다음에 결과 확인을 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오늘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